늦은 밤, 마당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 한 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지만 바람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익숙한 웃음소리.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배신과 뒤늦은 깨달음에 관한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윤정혜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깊은 울림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봄날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윤정희는 작은 시골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2세, 김동수. 짧게 깎은 머리, 조용한 미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넓은 밭과 오래된 농가를 혼자 돌보며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쉽게 누구에게 기대고 싶진 않았습니다. 67세.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그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밭일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정희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따라다니며 농사일 좀 했거든요. 그 고단함 조금은 알아서요. 그 말에 정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건네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희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5해 만에 찾아온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며칠 후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정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조용히 열리는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호미와 삽을 든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농사는 해 뜨기 전에 시작하는 게 제맛이라 하잖아요. 동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밭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동수는 마치 자신의 밭인 양 조심스럽게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배수, 여기 좀 막히셨네요. 비 많이 오면 물 고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흙이 좀 눅눅해서요. 도랑 좀 파드릴까요? 동수는 그렇게 말하며 땅을 짚어보았습니다. 정희는 몇 년째 고민만 하던 문제를 꺼내보지 않고 알아봐준 동수가 참 신기했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해보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날 이후 동수는 정말로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호미와 장갑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땅을 만졌고 흙을 팠습니다. 며칠간은 어색했지만 함께 흙을 나르고 땀을 흘리다 보니 말문이 자연스레 트였습니다. 이랑은 이렇게 좀 틀어주면 괜찮아요. 아, 저건 손보긴 해야겠네요. 농기구 상태가 좀. 동수의 손은 익숙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해결하지 못한 배수 문제를 단 며칠 만에 말끔히 해결했고 고장난 농기구들도 동수의 손에서 하나둘 제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점심이 되면 정희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한 접시. 동수는 마당 수도에서 손을 씻고 평상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해주는 밥 먹네요. 그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내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오래된 감정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식사 중 동수는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가서 지금은 혼자예요. 정적이 귀에 맴도는 집에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그에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5개월이 흐르며
동수와 정희의 동거는 어느덧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조용하고 단정한 생활 패턴이 만들어졌고 집안은 오랜 부부가 사는 집처럼 자연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동수는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장을 살폈습니다. 6시쯤 되면 정희가 잠에서 깨 아침을 준비했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동수는 이따금 마루에 앉아 담배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집은 아침 공기가 참 좋네요. 동수의 말에 정희는 웃으며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정희의 건강도 세심히 살폈습니다. 정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물주머니를 만들어 주었고 무릎이 붓는 날엔 조심스럽게 손으로 눌러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희 역시 정성을 다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땐 멸치를 다시마와 함께 오래 우려내 국물 맛을 냈고 동수가 매운 음식을 꺼린다는 걸 알고는 고춧가루를 아예 뺐습니다. 빨래도 바느질도 옷 수선까지 직접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들인다는 것, 정희에겐 오랜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도 조심스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서 자고 먹고 그땐 내가 철이 없었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가족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 아플 때는 정말 혼자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때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눈빛에 깊은 공감이 오갔습니다. 상처는 다르지만 고단함은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잔치가 있는 날이면 정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동수는 마당에서 의자를 나르고 천막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척척 호흡을 맞추는 모습에 이웃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에이, 진짜 부부보다 더 부부 같아.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정희를 위해 작은 온실을 지었습니다. 버려진 비닐과 나무 판자를 주워다 가니 온실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정희는 겨울 내내 여러 작물을 키웠습니다. 이거면 겨울에도 초록이 끊기진 않겠네요. 동수가 말하자 정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정희의 집은 이제 동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처마 및 홈통은 깨끗이 정비되었으며 마루의 난 틈도 동수의 손으로 메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정희는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밭을 둘러보고 점심을 나눠 먹고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면 조용히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녁차를 마실 땐 마당의 평상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감자밭 뒤쪽 좀 파볼까요? 내일 비 온대요. 그럼 모레 해야겠네요. 그런 소박한 대화가 오갔고 때로는 자식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날은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 술 좀 많이 했었어요. 젊을 때. 그래서 아내한테 참 미안하죠. 애들한테도 엄하게 굴었던 거 많이 후회해요. 정희는 말없이 동수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도 다 이해돼요. 정희도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겪었던 긴 병간호, 그 후 남겨진 고요한 시간들, 멀리 있는 자식들로부터 느낀 막막한 외로움까지. 그녀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그냥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고요한 날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불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봄날 오후, 정희의 평화롭던 일상에 예고 없이 찾아든 그림자 같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축 처진 어깨, 눈가가 벌겋게 부은 한 여인이 정희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미경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미경.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겨왔기에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저 반가움보다 먼저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얼굴엔 절망이, 그 어깨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미경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 울음을 터뜨리자 미경은 무너지듯 정희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집엔 더는 있을 수가 없었어. 나 너무 힘들었어. 정희는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2살 내 딸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동수는 상황을 직감한 듯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당황한 얼굴로 동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힘드셨죠? 편하게 지내요. 그러나 미경의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아버지가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옆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혼란스러웠고 지금의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미경의 태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닿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도 미경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고요히 밥만 먹었습니다. 밥 맛있지? 응, 말은 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려 애썼지만 감자밭은 잘 있던가요? 네, 뭐, 미경의 대답은 늘 형식적이고 짧았습니다. 정희는 중간에서 어떻게든 둘 사이를 이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가끔 동수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고 가끔은 정희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고 동수는 옆에서 듣고도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미경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은 조용히 정희의 가슴에도 불안을 남겼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남편의 외도로 무너졌다는 걸. 15년을 함께한 남자가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걸. 배신당한 딸의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엄마, 미경이 낮게 내뱉은 말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동수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상황이 그를 죄인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상처받은 딸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수는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마당 차 마시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셋이 함께 있는 공간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지 않는 시선들, 말없는 저녁 식탁, 그 안에선 달달했던 동거의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낯선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엔 조용한 긴장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미경은 이혼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고 동수가 말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미경은 화들짝 놀라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와 동수가 마당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경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경의 방에서는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상실감,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그 모든 감정이 그녀를 밤마다 덮쳐왔습니다. 정희는 방문 너머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눈을 감지 못한 채 이불을 쥔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가슴만 타들어갔습니다. 동수는 조용히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정희와 저녁 산책을 다녀오곤 했지만 미경이 온 이후로는 산책도 멈추고 마당 평상에서의 차 마시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정희는 물었습니다. 왜 안 나가요? 저녁 공기 좋은데. 동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괜히 불편할까 봐요. 괜찮아요. 난 정희는 그런 동수가 더 미안했습니다. 딸을 감싸자니 동수가 불편하고 동수의 편을 들자니 딸의 상처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외면할 수 없었고 여자로서 동수의 조심스러움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감기에 걸려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딸을 돌봤습니다.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뭐 도울 건 없을까요?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미경의 단호함에 동수는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동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칠 후 미경이 조금씩 회복되자 동수는 멀찍이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경은 정면을 바라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그녀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보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정희와 동수가 나란히 웃는 모습만 봐도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말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좀 조용히 해줄래요?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정희는 그런 딸의 반응이 점점 동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마루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희 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탓이 아닌데. 자꾸 미안한 생각만 들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도 동수도 모두 소중했지만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누군가는 떠나야 할 거란 생각이 서서히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같은 공간, 다른 생각. 예전처럼 따뜻하고 평화롭던 분위기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셋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한 달쯤 더 지나자 미경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그제야 주변을 또렷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수가 어머니를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 그런 동수 옆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밝게 웃고 있는지를 그제야 미경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며 몸살을 앓았습니다. 새벽부터 기침이 거세졌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지만 동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해열제 어디에 뒀더라? 죽은 제가 끓일게요. 속 안 상하게 맑은 걸로. 그는 물수건으로 정희의 이마를 닦고 작은 팬에 미음을 정성스레 끓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정희 곁을 지키며 열이 내릴 때까지 간병했습니다. 미경은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지침보다 염려가, 불편함보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친자식도 저렇게 하기 어렵지. 그 순간 미경은 동수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가 회복되자 미경은 조심스레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동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별일도 아닌 거려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미경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부터 미경은 동수에게 간단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추밭에 벌레 많던데요? 밤에 이불 두꺼운 거 덮으면 좋겠어요. 짧은 말들이 오갔고 그 사이사이엔 낯선 웃음이 자라났습니다. 동수가 밭 이야기를 하면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진딧물은 약 뿌리는 수밖에 없나요? 웬만하면 참는데 올해는 좀 심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말은 대화가 되어갔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거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그토록 나를 세우던 딸이 이렇게 웃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 평상에서 혼자 앉아있던 동수에게 미경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 이야기, 바람 이야기, 멧돼지 이야기, 농사 이야기. 소소한 말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어색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쉽지 않았어요. 누구 탓이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바보 같았고 다시 누굴 믿는 것도 자신이 없고. 동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마음은 밀어낸다고 멀어지진 않더라고요. 잠시 기대는 건 괜찮아요. 그 말에 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묵혀두었던 고통이 누군가의 말에 조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희가 고구마를 삶는 동안 마당 한편에서 평상에 앉아 삶의 고민들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밤에 잘 못 자요. 괜히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럴 땐 말이죠. 바람 좀 쐬고 별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사이로 나지막한 말들이 오갔고 그 대화들은 어느새 서로의 고단한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이 시골집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 그건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동수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보호자 같던 그는 어느새 미경 앞에서 편안한 미소를 자주 짓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흐르면서 집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정희와 동수의 눈빛은 어느새 오래된 연인처럼 부드럽고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 다정함은 숨겨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미경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은 정희와 동수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동수의 손이 정희의 어깨를 스치고 팔뚝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 손길에 몸을 맡긴 채였습니다. 미경은 문턱에 발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도 다정한 그리고 너무도 살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62세와 67세. 그 연세에도 사랑은 이렇게 생생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미경은 짧은 기침으로 존재를 알렸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고 동수는 민망한 듯 손을 거두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축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인지 모를 울분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조용히 귀가한 미경은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이 들을까봐 좀 조심해요. 정희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살짝 열린 부엌문 너머 동수는 정희의 허리를 살포시 감싸고 있었고 정희는 짧게 숨을 삼키며 그의 등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감추기보다 오히려 드러내기를 선택한 듯 했습니다. 사랑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그 나이에도 여전히 뜨겁고 분명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따뜻한 국과 나물이 놓였지만 식사의 분위기는 어딘가 묵직했습니다. 정희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동수도 평소보다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잘 잤어? 동수가 물었고 미경은 젓가락만 손에 쥔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뒤척였어요. 정희와 동수는 눈을 마주쳤고 서로 말없이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웃음은 민망함 속의 설렘이었고 그 설렘은 또다시 미경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늦은 밤 안방에선 낮은 웃음소리와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가 은은히 새어나왔습니다. 벽 너머 불 꺼진 방 안, 미경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주걱질하는 손길에 생기가 가득했고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동수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고 미경은 피곤한 눈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정희와 동수는 살짝 눈빛을 주고받았고 짧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웃음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경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의 내면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글프고 축하해주고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자신과는 다르게 67세의 어머니는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고 동시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동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남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따뜻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미경은 아직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경의 태도에 이상한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딱딱하던 말투는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동수를 바라보는 시선엔 거리감이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웃음이 잦아졌고 몸짓 하나하나가 더 가까워졌다. 정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딸이 동수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어쩐지 뿌듯하고 다행스러웠다. 하지만 정희는 딸의 눈빛 속에서 번지는 묘한 감정의 색까지는 읽지 못했다. 미경의 마음엔 어머니의 남자친구라는 선을 넘나드는 그 무엇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희는 그저 가족이라고 믿었다. 어느 점심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미경은 동수의 팔을 장난스럽게 툭툭 치며 웃었고 동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핸드폰 좀 봐요. 이거 완전 우리 밭이랑 똑같지 않아요? 미경은 핸드폰을 들고 동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도 짧았다. 정희는 그 모습이 미소 지을 만큼 편안하게 느껴졌다. 딸이 동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천천히 선을 넘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미경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엄마, 선반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떨어지기 전에 고쳐야 할 것 같아. 응. 동수 씨 좀 도와줘요. 정희는 시선을 TV에 둔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미경의 방 안으로 사라졌다. 거실에는 드라마 소리가 잔잔히 흘렀지만 정희는 알 수 없는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TV에 시선을 두었지만 소리 너머로 낮게 깔린 웃음소리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15분쯤 지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다. 미경의 머리는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동수는 소매를 정리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동수 씨, 미경아. 이제 드라마 보자.
정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딸의 붉은 볼, 동수의 조금은 어색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정희에게는 그저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다.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참 다행이야. 이렇게 잘 지내다니 동수 씨도 좋은 분이고 우리 미경이도 마음 열었고. 하지만 그날 밤 정희의 마음 한켠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맴돌았다. 며칠 전부터 반복된 이상한 패턴이 떠올랐다. 해질 무렵이면 미경은 늘 먼저 마당으로 나갔다.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언제나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도 따라 나갔다. 마당에 멧돼지 흔적이 보여서 주변 좀 살펴볼게요. 두 사람은 따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가끔 나란히 걸어왔다. 어둑해진 저녁 멀리서 함께 돌아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 정희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반복될수록 어디선가 자라나는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밤이 깊어지도록 정희는 이부자리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자꾸만 콕콕 찔리는 듯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며 자기 딸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그날 밤 정희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날 밤 정희는 무심코 마당으로 나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답답해져 그저 바람이나 쐬려는 마음이었다. 마당 한편 주차된 동수의 승용차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진동은 이상했다.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소리들. 익숙한 웃음소리, 그리고 숨죽인 듯한 거친 숨소리.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마음속으로 외치면서도 몸은 이미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던 순간 정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차 안, 딸 미경, 그리고 함께 살아온 김동수.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서로를 껴안은 채 숨소리도 멈춘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 공간은 차갑게 고요했지만 정희의 가슴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정희는 차문을 붙잡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저릿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엄마, 미경이 입을 떼었지만 그 한마디조차 공기 속에 부서졌다. 동수 씨, 정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절규처럼 갈라져 나왔다. 곧이어 터져 나온 건 찢어지는 외침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울음 섞인 고함은 마당을 가르며 밤 공기를 찢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놀란 이웃들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가 소리쳤고 순식간에 마당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과 동수를 가리켰다.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내 딸이야. 그런데 그 남자랑 내 앞에서. 말이 끊겼다. 숨이 끊기듯 흐느낌이 터졌다. 정희는 동수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다. 정희는 미경을 향해 돌아섰다. 내가 내 딸 맞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말이 돼?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마당 한가운데 정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다. 67년 인생.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밤이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러다 새벽녘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냉정함이 찾아왔다. 67년을 살아오며 겪어온 모든 시련들이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해야겠어. 정희는 그렇게 배신과 사랑, 그리고 결단의 문턱에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미경과 동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동수도 정희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정희는 어디를 가든 숨길 수 없는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우연히 마주친 이웃의 인사에도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연민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열린 미경의 방문과 텅 빈 방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수의 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사이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어떤 사과도 해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빈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허무감만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배운 진실 앞에서 홀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수가 오기 전에 외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뒤집힌 마음은 쉽게 다시 펴지지 않았고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기 어려웠습니다. 장날에도 나가지 않았고 마당에도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치기 두려웠습니다. 정희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밭을 살폈지만 더 이상 누군가와 나눌 아침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이젠 웃음도 말도 적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마시던 차, 함께 보던 뉴스, 나란히 앉아 듣던 풀벌레 소리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고통이 되어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견뎌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고 봄은 다시 올 테니까요. 정희는 그날도 마당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에 익숙한 온기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무 짧았지만 동수와 함께한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기를,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린 건 아니었기를. 그렇게 조용히 그녀는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정희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정희의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미경이었습니다. 1년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옷차림은 낡았으며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미경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내 딸은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미경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동수가 자신을 떠났고 갈 곳도 없다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가 선택한 길이다. 그 끝도 내가 감당해야지.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정희의 말에는 1년간 꾹꾹 눌러온 상처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경이 아무리 빌어도 정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던 미경은 결국 떠났고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닦아내고 조용히 빨래를 다시 널었습니다. 그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수가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쓰린 듯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만 속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정희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친절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장을 돌보고 밭일을 했습니다. 장에 갈 때면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정희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조용한 고요 속에서 스스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존경을 담아 인사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정희는 그런 말들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배신도 상처도 다 지나가는 것. 인생이란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